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전공 B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쉬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서술형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이거든요. 물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은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교육학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예술교육과 연극영화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적인 연극영화 예술교육과로서 연극영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우리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연극영화과 교육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과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교과서 얘기하면서 전문교과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다뤄야 돼 있지 상당히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연극영화 선생님들이 굳이 준비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영화 그 임용시험을 통과해서 현장 학교에 임용이 된다면은 예고 갈 가능성도 많지만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다양한 방송 고등학교라든지 그 일반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그런 계열에서 테크노 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연극 영화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관련된 수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교과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계고 연극영화 우리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위한 전문계 교육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제가 언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죠. 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영어과 신입생 교육과정 편제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교육과정 편제표를 항상 제시합니다. 2025학년도 영어과 신입생 기준으로 해서 26년, 25년, 26년, 27년 3년도 편제표를 완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편제표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22 개정교육과정의 편제에서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이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융합선택. 그래서 기억은 융합선택이죠. 네, 기억은 기억선택 과목, 그러니까 융합선택 과목은 과목 중 영화 3이라는 교과가 있겠죠. 영화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리고 전문교과 과목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연극영화는 예술계고등학교 전문교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2022부터 편제가 바뀌었어요. 연극영화는 더 이상 전문교과가 아닙니다. 예술계고등학교에서요. 그래서 전문교과 과목 경우에는 전문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도 그렇고 이런 교육과정 해설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쓸 때 두 단어씩 끊어 읽는 걸 선호해요. 원칙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 쓸 때도 이렇게 우리가 영화 교육 일반적으로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쓰게 되면은 영화, 띄고 교육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바로 니은 답 때문에 그래요. 니은 답 같은 경우에 이게 저는 이 문제는 약간 수험생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니은도 이음절 한 단어로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두 단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전공 일반이에요. 전공 일반 과목. 물론 여기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에서 두 개 돼 있는데 기억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문은 남겨놓고 공통에 가로치거나 여기에 뭐 상관없이 여기도 앞에 다 전문 여기도 전공이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전공 해놓고 일반, 전공 해놓고 실무 이렇게 핵심적인 솔직히 전문이나 전공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통이냐, 일반이냐, 실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요 선택지에서는 단어를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겠죠. 기억은 한 단어 융합이 들어가고 니은은 전공 띄어쓰고 일반 이 두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틱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과의 교육 내용의 주제와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전공 실무 과목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기반을 두고 운영해야 되면 이 진로 선택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술계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문교과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틀렸어요. 나중에 요 부분 어디에 기반을 두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요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NSC. 예,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SC.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 썼네요. NCS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NCS입니다. 제가 타이핑 잘못했습니다. NCS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NCS를 National Confidence Standards라고 했는데 NCS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쓴 부분은 NSC라고 됐습니다. 이건 또 다른 정치적인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NCS입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네. 이거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의 채용에 활용되는 직무능력 표준으로서 현장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 요거는 뭐 전문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미음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영역을 모두 선택하여 운영해야 돼요. 요거는 여기서 모두가 방점이 되는데요. 학교 및 학생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일부. 모두냐? 일부. 비읍은 다양한 직업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기흥리은은 우리가 융합, 전공 일반, 디귿, 비읍 중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용에서 틀린 것은 요 NCS를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모두를 일부라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타이핑을 제가 서둘러서 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당황하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제가 정리한 편들 2022 개정교육과정 과목 편제예요. 그래서 2025년 부분하고 2022년 부분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도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과가 있고요. 전문 교과. 아까 제가 22년부터 요거 예고가 적용된 거는 아니네요. 2015년부터 적용되었었네요. 그래서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 과목 중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일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 전문 교과 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굳이 왜 전문, 전공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22년 개정교육과정 과목 편제표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디귿하고 비읍 내용인데요. 이거는 초중고 개정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아까 요 전공 실무 과목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아까 제가 오타를 친 NCS입니다. Confidence죠. Confidence Standards NCS. 요 내용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아까 요런 비읍의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학교 및 학생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시나리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이게 씬 넘버 23, 씬 넘버 24 요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문의 문장 혹은 구조 중 작법에 맞지 않는 두 군데를 찾아 그 이유를 각각 써라. 그러니까 이유가 서로 아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찾아 써야 돼요. 두 개 문장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1, 2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각각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적어도 4줄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한 문제 틀린 곳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는 왜 틀렸는지 이유를 수정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니까 4줄 정도로, 4문장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들? 쓰다? 네. 또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의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고민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민철은 친구 상식이 웃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머릿속에 떠올린다.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철하고 쉼표죠. 피식 웃고는 단풍잎 하나를 주워 들여다본다. 요거 두 문장이 저는 약간 시나리오 작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 한번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다른 문장도 약간의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가장 시나리오 작법상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민철은 친구 상식에 웃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로는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인물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생각은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죠.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여기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장면으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나리오 작법에 맞지 않아요. 대신 민철이 뭐 멍하니 웃는다든지 요걸 뭐 미소 띈다든지 아니면은 플래시백 장면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볼 수 없는 인물의 내면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작법에 위반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에 수정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답안지에. 근데 제가 민철이 잠시 멈춰선다. 상식을 떠올린 듯 친구 상식을 떠올린 듯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요거 보다 행동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요걸 카메라로 만드는데 유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철 해놓고 쉼표가 있죠. 피식 웃고는 단풍잎 하나를 주워 들여다본다. 민철이 주어인가요? 뭔가요? 이유는 시나리오 작법상 지문과 대사 형식이 잘못 섞여서 만들어진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문인지 대사인지 대사는 아니지만 이걸 가로 쳐놓고 하면 대사처럼 지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명확한 지문 또는 대사로 나눠야 된다. 예를 들어 이거를 대사로 하려면은 민철 해놓고 띄워서 피식 웃고는 가로 쳐놓고 단풍잎 하나를 주워 들어본다. 그리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또는 대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대사식보다는 지문으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주어로 민철이 피식 웃고는 단풍잎 하나를 주워 들여다본다. 피식 웃는 민철 단풍잎 하나를 주워 자세히 들여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여러분들하고 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2025 문제풀이 5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